그 여자애들도 알고 있는 여자애들이 유일하게 좋아하는 아메카지 브랜드? 안녕하십니까. 텐션을 올려서 하라니까요. 아니 오늘은 이제 많이들 좋아하시는 엔지니어 가먼츠 아메카지를 좋아하시는 분 하잖아요. 가자 같은 경우 조금 뭐 중심에 있는 브랜드. 아메카지, 뭐 워크웨어, 밀리터리를 좋아하시는 분들 대부분 여자들이 굳이 안 좋아하는데 사실 제일 안 좋아하는 이유가 여자들이 대부분 조금 약간 좀 지저분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빈티지스럽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엔지니어 가먼츠를 제가 구입을 하고 했던 게 지금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입은 것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 FW에 나왔던 스웨셔츠인데 매 시즌마다 적어도 한 가지 정도의 아이템은 항상 구매하고 있지 않나. 지금도 계속 사세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 FW 시즌에 구매했던 거니까. 그리고 근데 작년 말고 재작년 FW에도 이 스웨셔츠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블랙 컬러, 올해는 네이비 컬러 이렇게 뭐 구매하고 있고, 이번 시즌 같은 경우도 이제 엔지니어 가먼츠의 어떤 룩 같은 걸 제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거든요. 7, 8년 정도를 꾸준하게 입다 보니까 조금 의문점이 아닌 의문이 좀 사실 들긴 해요.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 이제 보시는 분들하고 좀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매 시즌 최소 하나는 산다 했잖아요.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차브로가 얘기했지만 좀 여성들한테 좀 어필할 만한 브랜드? 그러니까 밀리터리라든지 워크웨어 좋아하시는 분들, 밀리터리나 워크웨어를 즐기면서도 여자한테도 어필할 수 있는 브랜드.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때 왜 여자친구 없을 때였어요? 아니 뭐 왜? 없을 때니까 어필하려고 그런 거겠지. 아니, 그 엔지니어드 가먼츠라는 브랜드가 나왔을 때는 사실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동안에 내가 어떤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뭔가 충족시켜주는 느낌. 밀리터리나 워크웨어를 좋아하셨던 분들이 엔지니어드 가먼츠에 초창기 열광했던 이유는 어떤 그런 아이템을 입었음에도 그러니까 고급 브랜드의 느낌이 분명 있었기 때문에 그 고급 브랜드 느낌이 저는 딱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 많이 있지만 원래 점점 더 이제 원형에 가깝게 만들고 하는 게 우리는 또 열광을 하는데, 엔간은 그거를 굉장히 충실하게 지키면서도 약간 디자이너 브랜드 같잖아요. 아 그렇죠. 딱 느낌이 이건 디자이너 브랜드구나. 밀리터리나 워크웨어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뭔가 내가 그동안 어떤 갈증에 있어가지고 약간의 뭔가 말할 수 없는 충격되는 느낌? 그 부분을 네. 딱 건드려준 느낌? 있었죠. 밀리터리라든지 워크웨어라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기본 베이스로 하되, 아니면 아메리칸 캐주얼이 됐던 클래식이라는 것들 기본 베이스로 하되, 뭔가 그걸 해석하는 방법이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제 기본적인 오리지널리티는 어느 정도 이제 유지를 하면서도 훨씬 더 일상생활에서 뭔가 좀 더 고급스럽게. 처음에 엔지니어드 가먼츠를 봤을 때는 사실 유럽 브랜드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쵸. 맨 처음에 이제 그 막 룩북이라든지 막 구글에서 이제 있는 이미지 같은 걸 저는 처음에 접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룩북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룩이나 모델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미국 브랜드스러운 느낌이 사실 그때는 전혀 없었거든요. 알아보니까 이거는 뭐 명확히 따지면은 일본 디자이너가 하는 미국 브랜드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일본 브랜드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것도 되게 뭐 말이 많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일본 브랜드로 봐요. 분명한 건 어떤 아메리칸 감성은 담고는 있는데 조금 이태리적인 느낌도 사실 좀 났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 부분이 제일 크게 느꼈던 건 나는 코디 아닐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나는. 그럼 이제 보시기에 이거는 일본 브랜드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미국 브랜드라고 생각하세요? 엔지니어드 가먼츠? 네. 글로벌 브랜드 좋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치. 그런 거 맞는데. 이게 어느 나라 브랜드다라고 하는 게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중요한 부분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맞죠. 각각 개별적인 어떤 아이템을 보면은 조금 투머치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보통 일반 분들이 보기에 좀 과하다 싶은 아이템들이 덜어 있죠. 예전에는 엔지니어드 가먼츠 같은 브랜드가 뭐 워크웨어라든지 그리고 뭐 아메리칸 캐주얼, 밀리터리를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하고 있다라고 잘 생각했었는데, 이들의 어떤 룩의 구성을 봤을 때는 어떤 이태리 감성 것들을, 그러니까 베스트에, 자켓에, 아니면 뭐 코트에, 그리고 가죽에 뭐 타이, 뭐 행거치,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이템 하나하나의 어떤 디테일은 뭐 어떤 밀리터리나 워크웨어가 담겨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다이키스시키가 실제로 추구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클래식한 쪽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최근 들어서는 사실 좀 들긴 하더라고요. 내가 이 클래식이라는 거 안에서 뭘 할 수 있는지 내가 한번 보여줄게, 이런 그렇죠. 느낌. 근데 그 근간을 보면은 어찌 됐건 이 클래식한 느낌들이 많이 묻어나 있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추후에 저한테 있어가지고 좀 클래식하게 내가 어떤 셋업의 느낌을 갖춰야 된다고 하면은
엔지니어드 가먼츠 다이키스즈키가 제안하고 있는 저런 룩으로 난 입지 않을까. 이런 이제 엔가 느낌의 셋업을 활용하고 그 셔츠나 타이도 이런 거 활용하는 느낌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포멀하다고 얘기하는 스타일 같은 경우는 예전에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는 굉장히 캐주얼한 룩이었거든요. 다이키스즈키가 제안하는 것들 어떤 룩의 구성을 봤을 때 언젠가는 이런 룩들이 사람들 하기에는 클래식이라고 얘기하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올 수도 있겠다 그런 식으로. 또 디자이너기도 하니까 다른 회사보다 좀 더 편하게 입고 다닐 거 아니에요. 지금도 뭐 이렇게 스웨 셔츠에 스웨 팬츠를 입고 출근을 하기도 해요. 한 10년 전 정도 제가 일을 처음 시작할 때쯤에서는요, 오히려 디자이너라서 셔츠에 타이에 정장 입고 출근했었거든요. 물론 바지는 디스케어들 입고 워커를 신었었지 그 당시에는. 10년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짧은 시간이 지나는 동안 사람들의 인식이 바뀐 거잖아요. 이제 스웨 팬츠, 스웨 셔츠도 단순 추출이는 게 아니다. 보수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직군에서도 어떻게 보면 의상들이 좀 가벼워진다는 것들이 있거든요. 타이 안 하시는 분도 많고, 특히 슈즈에서 그렇죠. 이제 로퍼나 구두를 안 신고 그냥 스니커즈를 활용한다든지. 그러니까 처음 저희도 이제 뭐 어떤 슈즈라는 이 아이템 어떤 브랜드를 시작했을 때는 딱 전형적으로 남자들이 찾는 뭐 더비 슈즈라든지 조금 편안한 거 좋아하시는 로퍼 이런 걸 많이 찾으셨는데,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뭐 비즈니스 캐주얼이 되었던 조금 이제 복장이 간소화되고 편해지면서 스니커즈 위주로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죠. 평소 엔가를 구매하시잖아요. 네네. 지금 있는 아이템들을 몇 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가지고 있는 아이템 엔가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제가 있는 건 그 에비에이터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항공 점퍼죠. MA1 같은. 네. 몰라, 이름 몰랐어요. 그런 자켓하고 이제 뭐 메시지에 나오는 거 뭐 워크셔츠는 가장 뭐 대표적인 걸 보고, 제가 제일 처음 엔지니어드 가먼츠의 아이템을 구매했던 것도 워크셔츠. 메시즌마다 뭐 소재라든지 이런 것만 좀 다르게 해서 나오는 뭐 카굴이라고 해서 뭐 흔히 얘기하는 이제 아노락이죠. 가장 대표적인 거는 뭐 베드포드라든지 요즘 나오는 MB 자켓, 이렇게 해서 자켓 종류에 있어서 사실은 엔지니어드 가먼츠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선호하지 않아서 저는 그냥 완전 뭐 워크웨어스로 자켓을 좋아하는데 좀 클래식 무드가 좀 더 강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때 뭐 실루엣 아니면 이 뭐 라펠 아니면 뭐 그러니까 손 이런 데? 저는 이렇게 라펠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뾰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뾰족한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라펠의 어떤 형태가 갖춰져 있는 아이템들은 잘 착용, 그러니까 교복 입으로는 거의 안 되는 것 같아. 진짜. 엔지니어드 가먼츠 한번 입어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체형적으로 다를 수도 있고 스타일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그 독특한 디테일 같은 실루엣이 있거든요. 전체적인 어떤 길이라든지 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어깨 전체적인 선 이런 것들이 밸런스가 굉장히 좋다고 해야 되나, 어떤 실루엣에 있어가지고 전혀 엔지니어드 가먼츠만의 완전 독특한 실루엣, 어떤 단순히 뭐 스키니, 뭐 와이드, 뭐 이렇게 슬림 이런 걸로 이렇게 뭔가 딱 표현할 수 없는, 그렇죠. 엔가만의 그 실루엣이 있다는 거죠. 이게 1cm만 사실 더 길었으면 1, 2cm만 길면은 그냥 일반 점퍼하고 다를 부분이 없거든요. 근데 길이가 살짝 좀 짧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사실은 길이가 더 짧으면은 거의 탱탑이. 그럼 이도 저도 아닌 거죠. 그거 물어볼게요. 내가 느끼는 한국 사람들이 이 사람 엔가 잘 입어 하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이 레이어드 굉장히 많이 한 상태? 엔가를 좋아하기도 하고 많이 입으시지만 그렇게 입으시지 않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엔지니어드 가먼츠가 갖고 있는 브랜드의 장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아이템 하나하나를 보더라도 사실 디테일이나 어떤 실루엣이 굉장히 훌륭해요. 그래서 이거를 나의 룩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이게 잘 어울려질까? 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 들거든요. 일반 소비자들은. 뭐 예를 들면은 셔츠, 베스트, 자켓 이거 한꺼번에 하면은 이거 가능해? 라는 룩북이지. 아니 가능해라는 생각 사실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런 아이템 각각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훌륭하게 보이게 다시 만들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딱 룩을 구성했을 때 어떤 그 룩이 굉장히 완성도가 높게 보이게 한다는 거는 진짜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엔지니어드 가먼츠의 룩북이라든가 메시즌을 보면서 다이키치가 굉장히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쵸. 아이템 하나하나의 요소들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룩의 구성을 봤을 때는 그쵸. 대단하다라고 사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엔지니어드 가먼츠는 뉴욕을 베이스로 이제 다이키스즈키가 수장으로 있는 브랜드인데, 다이키스즈키 같은 경우가 워낙에 어떤 뭐 빈티지 아카이브도 시작해서 어떤 미국 문화에 대한 동경 이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워낙에 이 사람이 수없이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만의 어떤 독특한 실루엣과 어떤 디테일 같은 거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옷에 대한 호기심? 그 새 옷을 보면은 이건 뭐야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도 굉장히 크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미묘한 디테일을 잡아낼 수 있는 것도 만들지 않을까 싶은 건데, 나는 개인적으로 일본 브랜드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미국 사람으로서 미국 옷들을 좋아한 게 아니고 일본 사람으로서 미국에 대한 호감과 환상을 갖게 됐고, 메이드 인 이제 그 USA로 파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보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왜냐면 물론 디자인은 일본 사람이 하고 그 근간은 좀 일본이 있지만 미국 베이스로 옷을 만들고, 특히나 원단 같은 것들은 결국 미국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뭐 보여주기 싫을 수도 있지만 미국 브랜드 아니냐. 이 처음 시작이 어떤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998년도에 미국에 오픈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셀렉샵으로. 진짜 옛날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해서 그게 잘 안 됐대요. 네, 오픈을 했다가 몇 년 새에 이제 문을 닫고 2000년대 중반 들어가지고 새롭게 이제 재도약을 했어요. 이게 미국 브랜드냐 뭐 일본 브랜드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미국 브랜드라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90년대 들어서 이제 메이드 인 USA가 더 이상 없어졌다. 그렇죠. 뭐 미국 브랜드 같은 경우에 뭐 캘리포니아를 아니면 뭐 샌프란시스코를 베이스로 하는 이런 브랜드들도 대부분 다 이제 뭐 어떤 OEM 방식으로 해서 해외에서 사실 제작들을 하거든요. 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본사가 여기 있다라는 거지, 제작까지도 사실 여기서 진행하는 브랜드들은, 그러니까 특히나 이렇게 막 글로벌하게 나가려고 하는 브랜드들 중에서는 흔치 않기 때문에 비즈니스적인 것도 분명히 있긴 했겠지만, 그러니까 브랜딩 전략적인 것도 그렇죠. 분명히 네. 포함되어 있었지만 있긴 했겠지만,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 동안은 사실은 계속해서 그 미국 그 뉴욕을 베이스로 해서 모든 걸 기획하고 제작하는 것들을 아직도 사실 고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그냥 한 순간에 내가 비즈니스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거는 아니지 않았나. 브랜드의 감성, 그리고 브랜드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 이런 거 다 배제하고, 그런 거를 어떻게 가격적으로 뭔가 측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배제하고 나서 이게 진짜 어떤 퀄리티적으로 봤을 때 이게 괜찮나? 라는 하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엔가가 어쨌든 아까 말한 감성을 빼고 단순 옷의 퀄리티가 그 금액대만큼 엄청 훌륭하냐. 그러니까 제가 드는 의문이, 그 비싼 인건비를 주고 유지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왜냐면 이제 입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퀄리티, 그러니까 방금 메인 어떤 실루엣 디테일을 다 배제하고 그냥 어떤 원단이 갖고 있는 어떤 퀄리티적인 면에서 조금씩의 사실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저는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아마 지금 이렇게 말씀 그냥 편하게 의문이 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걸 보고 계신, 그러니까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다를 거예요. 브랜드를 하고 만들어내는 사람이기도 하고, 신발을 만든 저희는 제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옷을 좋아하는 사람이랑 제작하는 사람이랑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생각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야, 그렇죠. 저런 인건비에 저 뉴욕을 베이스로 해서 이게 과연 가능한가? 생산 단가를 어떻게 맞추는가? 되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의 어떤 제작자 마인드도 있다 보니까 이 얘기는 하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엔지니어드 가먼츠가 이제 서두에 얘기했던 것 같이 조금 아메카지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엔지니어드 가먼츠를 봤을 때 이게 뭔가 굉장히 아메카지스럽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막 레이어드해서 일반 사람이 봤을 때 조금 투머치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오리지널리티하게 아메카지를 룩을 내가 잘 표현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예전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너무 이게 아메카지에 어떻게 보면 한정지어서 이 브랜드라든지 이 아이템을 바라보면은 오히려 마이너스지 않을까? 근데 아메카지도 사실 굉장히 폭이 넓거든요. 아메리칸 캐주얼에서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한 장르가 아닌 거죠. 파생된 거니까. 근데 너무 어떤 우리가 전형적으로 아메카지는 이런 스타일이다 라고 우리 스스로가 너무 이렇게 그 플레임을 씌우지 않나. 아메카지의 원형이라고 하면은 80년대에 어떤 시부야의 어떤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부카지라는 게 시작됐다고 그러더라고요. 60년대 뭐 70년대 이럴 때는 일본이 미국에 대한 동경이 있었겠지만 일본이 굉장히 고도의 경제 성장을 하잖아요. 70년대 말 80년대만 들어서도 오히려 그 아메리카의 문화보다는 본인들의 어떤 디자이너 브랜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일본 도메스틱 브랜드가 엄청 부흥기가 있었으니까. 네. 따지고 보면은 아메리카의 동경이 없어진 거지. 그들이 경제적으로 이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사실 생각을. 이제 역으로 80년대 이제 중반이 넘었으면서 그 젊은이들이 다시 이 아메리칸 문화를 받아들였을 때는 단순한 동경이 아니라 뭐 팝이라든지 드라마,
영화, 헐리우드 영화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문화적인 것도 클 문화적인 거에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그냥 단순한 동경에 그걸 즐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일본의 우리가 그냥 소위 아메카지라고 말하는 브랜드들이 꼭 막 너무 이게 뭐 미국스럽다가 아니라 오히려 그대로화 시켰거든요. 그냥 오히려 우리가 너무 이거는 아메카지야. 일본 사람들이 미국의 동경에 의해서 이렇게 브랜드가 만들어져서 이런 룩이 굉장히 뭐 아메카지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오히려 우리가 어떤 패션을 즐기는 거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내가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가장 느낀 거는 대체할 게 없다. 엔지니어 가면츠? 대체할 브랜드도 결국 없다. 아 엔지니어 가면 배달 시키는데 낄지도 모르면서 낄지도 모르면서 배달 시키는데요. 나는 이 옷을 50만 원 주고 구매해서 입고 있는데 비슷한 뭐 완벽하진 않지만 한 90% 비슷한 옷을 뭐 국내나 아니면 뭐 중국이나 저가에서 만들어놓은 브랜드를 입고 비슷한 평가를 받을 때 그러니까 나는 이게 오리지널이라고 생각해서 이 그만큼의 금액을 지불하고 지금까지 입고 왔는데 그와 비슷한 브랜드라든지 그런 디테일들을 차용해서 나오는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 엔지니어드 가먼치도 그렇고 그런 브랜드들은 사실 봤을 때 이게 엔지니어드 가먼치인지 뭔지도 우리가 가보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진짜 비슷한 것들은 모르고 알 수가 없어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예전부터 즐겼던 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게 김치카지다 아니면 이게 뭐 가짜다 흉내를 냈다라고 얘기하는 근데 저는 그게 아쉽더라고요. 내가 엔가 입고 내가 뭐 입어서 나는 지금 내가 마음에 들어 하면 다시 되는 끝나는 건데 제가 나랑 비슷하게 입었는데 쟤는 조금 더 저렴한 옷인 것 같네. 쟤는 뭐 국내 브랜드 옷인 것 같네. 너는 조금 내가 볼 때 느낌이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내가 볼 때는 좋은 문화 같진 않네요. 제가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하고 비슷한 아이템이 나오든 아니면 비슷한 브랜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많이 즐기는 거니까 뭐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왜 그러세요? 저한테 안 그러면 좋겠어요. 뭐 내가 어떡하나? 너 이거 입고 왔네. 뭐 근본 없네. 느낌 없네. 뭐 근본 없네. 차보로 이게 뭐야? 뭐 엉망이네. 뭐 쓰레기네. 처음 시작의 초창기에는 그런 것들 많이 카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표절도 그래서 있었고. 뭐 모방이 시작이니까. 네. 저는 뭐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나 빌보드에 우리나라 가수가 과연 나올 수가 있나 이건 완전 꿈 같은 얘기였거든요. 근데 그게 현실화되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그런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그거를 즐겼기 때문에. 어찌됐건 지금 하신 말씀은 어느 정도의 오리지널리티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자연스럽게 즐기면서 자기화 시키는 그 오리지널리티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K-팝이라는 것도 오리지널리티가 어느 정도 있는 기반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국내 브랜드들도 그럼 조금 더 그게 필요하겠네 아무래도. 아 근데 우리 국내 브랜드들은 제반 뭐 시설이라든지 기술 이런 것들이 몇 년 되지 않았어요. 아 그렇죠. 근데 저희가 굉장히 사실 빠른 속도로 쭉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언젠가는 뭐 일본 브랜드를 훨씬 뛰어넘을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그냥 정말 편견 없이 한번 우리 국내 브랜드들도 편하게 많이 즐겨주고 그렇죠. 우리도 만들면서 즐기면서 만들어야 사실 이거 캠페인하는 거 같네. 그런 게 필요하죠.